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스마트폰 활용, 문서 작성, 전자정부 24 활용 등 실생활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사 안전점검 실시 및 건물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 및 인근 도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 힐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성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방문,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기업체, 유치원 등 단체 야외 장소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정보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대한 현황화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 알림톡,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초에도 침수 피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집중호우에 의하여 태풍 및 호우 예비특보 시 유원지 선제적 휘장 처리 등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운영과 매월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 등록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여 창구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02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구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식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018억 원으로 5월 말 목표액 대비 38.5%인 2,7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취득세 감면 등 취약분할 누락세원 조사로 23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 정기분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 등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청약액 최소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5년도 2월 청약액 정리 목표액은 175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의 42.4%인 7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책임 징수 명령, 체납 안내문 전자고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 및 행정 제재 추진을 위해 부동산, 채권 등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선진 농업행정 추진 및 농지관리 강화입니다.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안 개선을 통해 농가주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수성맞이 직거래 장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층 내포치공원 및 2층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9개소 43개 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진이파크 골프장을 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 여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스카 회의를 분기별로 하나요? 네,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네. 올해 이제 2회 개최했고 네, 네. 지금 회의를 하면은 무슨 안건을 갖고 얘기를 나누시나요? 안건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 부대에서 이제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 건의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이제 부대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건의 사항들 서로 논의하고 네, 네. 이제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네. 하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미 공군 측에서는 50일 임무지원 전대장 50일 전대 거기 50일 임무 지원 전대하고 이제 저희 이제 송탄 출장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송탄 소방서, 보건소, 그다음에 이제 송탄 지구대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그 있습니다. 50일 임무 전대가 무슨 업무를 하는 부대예요? 그 부대 이제 그 저희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지원부서 역할을 하는 지원부서.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부 네. K55의 미 공군 측의 예, 지원부서다.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미군 측에 우리가 이제 요청할 사항들도 민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저희의 그 민원 사항이나 우리의 요구 사항을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회의하실 때마다 좀 적극 제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 부대가 있음으로써 그 옆에 좀 피해를 좀 얘기하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농민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적극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농촌 지역의 그 건도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신경 그래, 이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건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건의가 저희 요구가 들어온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노플라이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플라이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아 플라이존은 예, 예. 노플라이 존만 저희를 통해서 이제 임무 지원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당 부서로 가서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금년도에 이제 뭐 인사 이동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담당자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작년까지 검토가 안 됐던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그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꼭 적극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네, 반영이 알겠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네,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진이천 유원지 위탁 운영을 이제 도시공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억 2,800 올해 예산이 그런데요. 이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지금 인원이 뭐 한 22명 정도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추진 실적에 있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주도해서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2월 예산만 저희가 한 거고요. 네. 네, 나머지 뭐 봄, 여름 꽃밭 꽃밭 조성하고 조성한다든지, 수변쉼터, 예, 예, 예. 보행로 개선공사하고 네,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것들은 도시공사가 네, 한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지금 이 위탁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여기에 그 지금 뭐 무기계약직 분도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외주를 주나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못 하면 이제 외주를 외주를 줄 줘서 거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하는데, 아 제초 같은 거 직접 네, 하시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또 외주를 줘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인원이 한 22명 정도가 이제 여기에 그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주말에는 그래도 뭐 이용객이 좀 있죠. 네, 주말에 주말엔 네, 많은 네, 것 네. 같은데 이제 네. 평일 같은 때 네, 지금 여기 보면 또 비성수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방문 맞춤형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비성수기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저희 도시공사하고 계속 이제 협의하고 그 계세요. 소통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걸 다 하는 네, 거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이제 그동안 이제 해봤으니까 네.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 하면 이제 직객이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하고 직객이 안 된다든지 뭐 인기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폐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물론 하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좀 이용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늘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대비 뭐 계획 네, 같은 거. 그늘이 이제 현재 쉼터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늘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그늘이 현재 없는데요. 네. 근데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다가 이제 그런 시설들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면 또 이제 하천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친수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무 같은 거는 심을 수 있죠. 나무도 원래는 어려워요? 이제 친수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런 못 부분이 심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심는 거죠 사실. 원래 못 심어. 예. 그 지금 우리 시에서 나무 막 베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전해서 그쪽에 큰 나무를 심으면 그 문제가 되나요? 네, 하천 부지락? 바닥에는 못 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거길 이전이 가능한 것들은 할수 있고. 했다가 또 이렇게 이전하고 뭐 장마 온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 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거길 가보고 그러면은 그늘이 너무 없어요, 진짜. 그 네, 그늘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여름철에 그 땡볕에 그 있기가 좀 네. 곤란한 상황 같아요. 시민들 네, 네, 오셔도. 네, 네. 그래서 뭐 캠핑장 뭐 캠핑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그 계단 위에 쪽에 좀 네, 그늘이 그 수변 있어가지고 쉼터. 그쪽. 예. 예, 거기가 거기에 수변 이제 쉼터인가요? 이용객이 많습니다. 예. 예, 그쪽에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늘 시설이 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네. 더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한번 그 부서 하청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도 좀 해보시고 네, 아무튼 가능한 친수 방법이 지역이 있는지. 이제 좀 그 되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어차피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가 해제됐고 물론 네. 뭐 용인 남사 반도체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진이면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반영해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 반영해서 네.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신가이동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협의 중이라는데 협의가 신가이등호라고 협의는 했는데 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좀 지나치기 때문에 지나쳐 예.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는 이제 협의를 이제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예, 예. 지나치게 협의를 한다. 네. 지금 그 주변에 빌라들에서 좀 네. 민원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막 차들을 막 댄다 이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대서 저녁 때 퇴근할 때 빼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네, 체크 한번. 직원들한테 예. 저희들이 순간에 지금 이제 그 통근 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걸 좀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2층 네포츠 공원 안에 이제 주차장을 직원들이 거기를 이제 이용하고 있기 거기서 때문에 가서 걸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름이니까 좀 더워서 걷는데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직원들도 하여금 통근 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 민원들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지금 우리 세입 목표액이 7,018억. 네. 전년도 얼마 징수했었죠? 전년도 대비 저희가 전년도는 6,020억이었거든요. 예, 목표액이. 예, 근데 16.6% 상향한 총 7,018억인데요. 네. 올해 2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3,200이 도세가 3,200억이었는데 네. 2월 달에 내시된 도에서 내시된 게 3,840억으로 640억이 증액이 도세도 증가가 네.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분양 물량을 빼고는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사실 줄었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좀 도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시세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양호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말 현재 54.7% 정도 이렇게 그 정리돼서 사실은 올해 추경 때 2회 추경 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도세 같은 경우 본청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전망액을 좀 하향을 했더라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세수 추계 회의를 저번 7월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 출장소와 여기 안중 출장소 본청 해가지고 전부 다 세수 추계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송탄 출장소 세수가 사실은 여기 많기 때문에 세수 50% 부분에서 되죠. 저기 했고 본청하고 안중 출장소 세수가 조금 하향됐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난점입니다. 우리 이 송탄 출장소는 도세도 이 정도는 뭐 도세 부분에서는 목표가 좀 간달간달할 것 간달간달할 것 같고요. 같아요. 사실은 시세 부분은 목표 달성을 확실히 할 수 실할 것 있습니다. 같고 도세는 그래도 송탄 출장소는 그래도 양호 좀 낫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본청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하향 전망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네, 예, 어차피 여담이지만 저희 송탄 출장소가 시를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정도 네네네. 세수를 네, 징수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시의 살림의 네, 반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세무과를 좀 인원도 네. 좀 정원을 좀 늘려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원. 이렇게 그 본청보다 많은 목표액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 저희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인원을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도 건의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체납액 징수 실적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그래도 전년도 125억인가 그랬었죠. 예, 작년에 전년도에 124억, 124억. 올해 같은 경우는 175억으로 제가 상향을 시켰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4월 달에는 5월 달 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네. 5월 말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316억으로 관련도 체납액이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6월 달에 책임지수부터 했던 실적이 그 카카오톡 안내도 하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실적이 132억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2월 물론 체납액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 보류액이 한 29억 정도 추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징수액도 지금 현재 58억으로 돼 있지만 6월 말 현재는 103억으로 해서 한 달 목표 달성이 충분하게 오버될 수 있을 것 오버될 수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징수가 됐네요. 5월 예, 30일 예. 기준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체납액도 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전자고지 체납세액만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 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부가 쪽에서 네. 자동차세도 이미 했고요. 자동차세. 지금 이제 7월 달 지금 재산세 납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지금 그 10만 원 이상, 네. 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해서 네. 지금 여기 안내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예, 재산세를요. 그래서 지금 그 납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부가 세목을 하다 보니까 네. 저번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한 9.4% 징수율이 징수- 높아서 네, 높아졌. 예. 예, 그래서 자동차세 세수 여기 추경에 좀 반영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대상자를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그 타겟을 네. 재산세 같은 경우 사실 50만 원 이상자들은 거의 다 그 납부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소액이면서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타겟을 잡아서 그분들 사실은 어차피 예, 잊어버리고 납기를 일시라는 사람들 저기 때문에 5일 전에 납기 개시 5일 전에 먼저 한번 1차 발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틀 뒤에 나머지 반자를 또 보내서 이렇게 완결시켜 줄 겁니다. 그 정보가 우리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 주소나 이런 게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신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징수율도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비용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편 동시에 발송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고 우편 발송하고 사실 그 부가 쪽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 5일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타겟으로 해갖고 그 일정 그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만 안내를 나가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그렇게 그래서 해서 그게 이제 납기의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편 모바일로 다 이렇게 전자고지 하는 거로 이렇게 향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뭐 우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될 거고 또 징수율도 높아질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보면 14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한 명으로 쾌적한 편의시설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새로 이렇게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닙니다. 이 송탄 시장에 그 송탄 화장실 시장에.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예.
저희가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아 거기에 채용을 한다. 그 말씀. 예. 저는 새로 채용을 해서 뭐 다른 업무를 맡기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기간제 분이라 예. 이제 수시로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주변에 또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그쪽 그 기관제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쪽 전통시장 그 주변에 좀 뭐랄까 시설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예, 좀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진입학교 골프장 4월 1일부터 개장해가지고 지금 5월 말까지 2달 했는데 6,555명이 지금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엄청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100명씩 그렇죠? 초창기는 한 200명이 넘었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좀 줄어서 줄었어요? 네, 한 100명 정도. 네. 이분들한테 여기 1,2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이용료를 이용료를 받나요? 예.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용료가 3,300원인데요. 65세 이상은 50% 할인해서 할인해주고. 1,650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몇 시간 뭐 이렇게 하나요? 한 오전 타임 있고요. 오후 타임 있습니다. 오전 타임에 3,300원. 네, 네. 예, 오후 타임 또 따로 예. 하고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있었다 그런 예. 거군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민간에 사는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죠. 아, 저기 불법을 하는 불법으로 거. 하는데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뭐, 거기는 파악이 안 거기는 되나요? 뭐, 예, 파악 이 정도 수준 되나요? 안 되죠. 이 정도는 안 되고. 네.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있고 뭐 물론 이제 새벽에는 이제 하겠지만 낮에 보면은 대여섯 명 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이거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데 말씀하시죠? 여기 아, 여기는 이제 파크 골프장 그런 것도 좀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입 파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파크 골프장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진입 파크 골프장이다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요. 예.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예. 파크 골프. 동호회 가입을 해야 되나? 동호회 가입 안 하신 분도 오시기는 하는데 동호회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죠. 저희가 공지사항 있으면 동호회 네. 통해서 공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좀 해주시고 읍면동에도 좀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노인분들 경로당 같은데 예, 어차피 알겠습니다. 선착순이라 예약제가 아니고 선착순. 선착순이라 네,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저기에 있어서 예약을 이제 관내 분들에 대해서만 예약을 하고 관내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선착순 예, 예, 예약이 예. 없고 예. 그 회원 아니더라도 그냥 선착순으로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조명 공사 지금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해서 오늘 완료를 했고요. 완료했습니까? 예. 예, 그 다음 주에 그 시운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완료가 됐는데 좀 예전하고 좀 많이 좋아졌나요? 제가 오늘 완료가 돼서 아직 현장 못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음향을 그 방향을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체육관. 그 콘솔하고 네. 그 음향 장비를 한번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쩐지- 전에보다는 조금 효율이 좀 있습니다. 어쩐지 저번에 행사를 갔는데 예전하고 음향 이제 좀 틀려졌더라고요. 좀 신경을 그렇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입니다. 예,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뭐 관련돼서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고 전반기 2월달에 상반기 업무 보고했을 때하고 뭐 지금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거의 보고 이제 현재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느냐 이제 그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셨고 이 출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 송탄 출장소는 뭐 우리 평택시에 남부 권역, 북부 권역, 서부 권역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북부 권역을 담당하는 이 11개 면동을 담당하는
이 행정기구예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일부 이제 행정 권한을 사무임을 받아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든 출장소이기 때문에 뭐 업무 관련된 것도 제한적이고 뭐 관련돼서 저희 또 기획행정은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뭐 정원 현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또 이 성탄 출장소장님 김신혜 소장님은 또 기획 저희 예산과장님 출신이면서 또 이쪽에 옮겨 오셔가지고 정원이 부족하다고 현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저 아이러니해요. 네, 현실이 어떻게 됐든 네,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평택시가 어느 부서든 다 갖고 있는 현실이 지금 부족한 인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업무 책자 이렇게 보다 보면 기구 및 정현원 보다 보면 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면동 북부 쪽은 좀 읍이 없으니까 면동인데 이게 다 줄었어요. 이 책자에 보면 네. 면동 줄고 고덕동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한 6만 명 가까이 이제 이 인구가 제일 많이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 고덕동조차도 줄었고 이런 이 부족한 인원 속에서 뭐 행정 업무를 하시느냐고 고충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보다는 좀 뭐 궁금한 점인데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고지를 전자고지를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다 예, 전자고지를 합니다. 혹시 자동이체 되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혹시 세금 관련돼서 정확하게 뭐 파악 안 되셨으면 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됐든 세수 확보를 뭐 징수세를 잘 하면 제일 좋은 거니까 파악은 아직 안 되시죠? 예, 자동이체로 자동이체요? 예, 예. 아,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꼭 뭐 정확하게 뭐 몰라도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자고지를 통해서 아까 10만 원에서 50만 원 재산세 뭐 이렇게 고지를 해서 징수도 잘 되고 왜냐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바쁘다 보면은 확인을 못 하고 고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잊혀지다가 결론은 체납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큰 금액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이상은 뭐 체납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고액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하게 뭐 예를 들어 재산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업 실패라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생기는 게 종종 있는데 일부러 뭐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대부분 10만 원, 50만 원 그 사이는 잘 잊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현 제도에서? 자동이체를 하게 돼 자동이체하고 이제 전자고지 부분에 이제 유리한 점이 이제 있긴 있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행정력 낭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납세자 쪽에서는 자동이체를 할 경우 이제 고지당 500원, 그다음에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때는 이제 500원 또 해서 그래 합쳐서 1,000원이 이제 고지 건당 이제 1,000원씩 이제 절감 뭐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자동이체 현황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0건 그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 이제 저희도 이제 재산세 부과되겠지만 상반기 자동차세 보면은 226건 정도가 자동이체를 됐고요.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4만 3천 건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 4만 1,002건을 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저기 아까 그 자동이체 그 프로테이지가 퍼센티지는 뭐야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예, 네. 계속 그거를 좀 얘기- 끌어올리면 뭐 전자고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동이체로 많이 만약에 이제 이 시민들이 뭐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 어차피 낼 거라 그러면은 자동이체를 독려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 제도가 더 뭐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자동이체가 어느 정도가 저희들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뭐
무슨 이 모임을 갖거나 그러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모임 가지면 회비 낼 때 그러면 자동이체 걸으면은 자동적으로 해서 결산도 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또 받으러 다니거나 고지해 가지고 안 내면 독촉해야 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그래서 네. 그 다 저기 프로테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아마 세무 이 과장님 징수하시는 분 이 과나 뭐 세무과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걸 잘 고민하시면 타 지자체도 뭐 어떤 홍보를 갖고 자동이체를 자꾸 독려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는 뭐 사업 현황은 아까 업무 관련된 거는 저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을 좀 잠깐 좀 들여다보면 뭐 21페이지 보면은 이제 민원 토지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5월 31일 이 인구가 이렇게 보면 송출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제일 많이 세수확보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어떻게든 산단이든 삼성이나 이런 관련된 뭐 진위산단이든 여러 산업단지가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뭐 그런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든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인구도 또 제일 많이 증가돼요. 다른 데보다는 송출이 인구가 제일 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저 김신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거 애로점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뭐 그런 거는 다 공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송출이 제일 업무적인 세계 권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와 계시는 부서로만 봐도 이 업무에 좀 과중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참 공감하는 건데 그래서 좀 보면은 이 관할 면동 인구 현황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한 11개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면동을 담당하시고 또 제일 또 많아요. 네, 담당하는 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게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2페이지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황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줄죠. 이 공인중개사 이 사무실 등록 현황도 이렇게 보면은 좀 주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1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게 이제 네, 네, 반증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반증되는 거고. 그 토지 이 2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좀 봐도 아직까지는 이제 한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는 네. 그만큼 이제 많은데 워낙 그 개발이 국지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 또 투기성이 이런 게 또 있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이제 우리 2025년도 24페이지 목표액 뭐 7,018억인가요? 네. 2024년도만 뭐 한 6,0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것도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목표액 대비 잘 정리하셔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를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뭐 전통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송탄 전통시장도 있고 평택국제중앙시장 요 관련돼서 서정리 전통시장 그 관련된 사업들 아까 뭐 질의하셨을 때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 관련된 것도 잘 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진행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지금 공장 설립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해서 보면 12개사인데 지금 공장 설립 등록된 게 12개사인 거예요? 금년에. 금년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보통 몇 개씩 늘어요?
꽤 많은 것 같아서. 1년에 그 20건 정도 20건씩.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등록이 되네요. 예. 거기가 공단이 있어서 그런 건가? 서탄 쪽하고요. 네. 진이면 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탄 그쪽하고 그쪽에 막 저희 꽤 개발 입지만 저희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개발 입지 개발 입지만. 개별 입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지만 예, 산자는 이제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게 네, 네, 개별 입지가 이렇게 꽤 예, 예, 들어선다는 거죠. 네, 예, 서탄 그쪽에도 가면 꽤 공장이 많던데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장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입지 상담도 오고 서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상담은 물론 대행 서비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공장 그 설립 상담이 들어오면 네. 거기에 따른 그 민원 서류 안내를 또 대행을 해주고요. 네. 어떤 절차나 행정 그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할 때 서류가 빨리 진행돼서 뭐랄까 좀 문턱이 높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돼서 공장 설립하는데 지금도 도움을 주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안내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좀 잘 좀 도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등록 공장 관리 및 안전 점검에서 해빙기 때 안전 점검 실시가 있어요. 근데 급경사지에 5개소를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2개소에 대한 그 공장 점검을 좀 했고요. 네네. 그 2개소에 대한 그 현장을 가 본 결과 네.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전문 그 기관하고 네. 점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 허가 났을 때는 뭐 가능하니까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경사지 있는 부분에서 해빙기 때 좀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점검을 하신 거라잖아요. 예. 그럼 조치를 뭘 해주시는 옹벽하고 이제 축대 네.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는데 거예요? 예,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은 없었다. 예, 5군데가 이제 지휘지변에 3군데, 음. 도일동에 2군데가 있는데 예, 점검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뭐 비탈면이라든지 옹벽, 낙석 이런 붕괴, 뭐 균열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네네. 예,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아무튼 옷에는 비가 왔다 하면 네. 당장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고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또 비상용 염화칼슘 같은 거, 모래 같은 거는 다 구비가 되겠죠? 네,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면 공장 설립 승인 4년 경과 미완료 공장 일제 점검이 있어요.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그 공장 그 승인을 내면 네, 그 4년 이내에 공장 그 등록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공장 그 설립 승인만 받고 완료를 안 한 그런 그 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한 20개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안내 요거를 좀 했고요. 공장을 좀 빨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행정 지도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장이 안 들어선 거잖아요. 네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 공장의 어떤 그 경제적인 사정이 사정은 가장 첫 클 수가 번째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좀 개인적인 개별적인 원인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년 경과무 과태료가 붙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4년이 이제 지나면 그 공장 그 설립 승인을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바로 그 취소를 하지 말고 좀.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유예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치 설립하기도 힘든데 네네. 어떤 여건 때문에 못했을 때는 약간 상담을 통해서 유예 네. 가능한 것인지 조달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공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네 같은데 체육 시설을 해줬잖아요. 예, 예. 근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있는데 예. 혹 가다 보면 녹기 많이 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유지 보수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예, 예. 그 예산이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가 사실 뭐 예산이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어, 그 2층 체육 시설 그 센터를 유지 보수하기도 좀 예산이 빡빡하고요. 어. 아, 거기다 이제 동네 체육 시설이 저희가 7군데가 있는데 네. 아, 여기까지 세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 그래도 저희가 현장을 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아, 좀 적절하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계신 건 네네. 아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거를 꼭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무점이 들기도 하고 가면 녹슬고 사용 안 한 표가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그분들이 민원이 와서 관리를 하는 건지 먼저 한 번씩 돌아보고 관리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활용을 많이 한다면 더더욱 관리 보수를 해주셔야 되고 안 하면은 정말 안 하는 거는 내가 보면 완전 썩어 없어 그런 것 같은 건 아예 폐쇄를 하고 전체를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점검을 네, 하고요. 점검을 하셔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이 있어요. 여기에 그 두 번째 추진 실적의 스마트 정보화 교육.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노약자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계획이 이제 15회 계획돼 있는데요. 예, 이제 상반기까지 6개 과정했고요. 네, 예. 총 157명 교육 마쳤습니다. 157명이요. 네네. 저가 PC라든가 그 스마트 키오스크 뭐 이런 전자정보를 이용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이용하는 그 PC라든가 이런 게 그 너무 기능이 좀 저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 건지, 보완의 준비는 하시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예, 그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예, 이게 이제 정보화 교육은 예, 사실은 이제 전산 교육하고 정보화 교육을 따로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요건 이제 정보 그 전산이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그 접촉면이 적으신 예, 복지 대상자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전산 교육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앞으로 그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교육이 어렵지 않게 네, 좀 과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조금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나 핸드폰 같은 거의 경우에는 그 현재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교육 과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그 고령화나 이런 분들이 사용한다고 이런 기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 그렇게 방관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쪽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도 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건 다 조작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PC를 이용할 때 너무 느려서 이게 답답하다.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 이것도 신형이나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좋은 것으로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뭐 신인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건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게 그 가을꽃 코스모스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보리밭이라든가 뭐 잡풀이 많이 우거졌는데 이거 지금 다 처분하신 건가요? 정비를 예. 지난 7월 초에 예.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했고요. 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네. 이게 봄에 유채밭을 막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트랙터로 막 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걸 막 부숴서 땅 속에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여름꽃 식재 꽃냥개비 같은 거 씨를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게 그 먼저 심었던 유채 그런 게 거름화가 돼가지고 또 그게 활성화돼서 잘 다른 꽃 식재가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뭐 옛날 마냥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 가을 코스모스 꽃을 식재하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써 주시고 네. 또 한 가지 부탁 또 드리는 건 또 뭐냐면 그 사주차장 지난번에 그 활성화를 좀 모색해달라고 그랬는데 총무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런 사례가 부천의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라반하고 그 캠핑카를 이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확보가 돼서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거기도 뭐 한 69면 정도가 있어요. 이제 있는데 이걸 잘 보완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8월 6일 날 날짜를 잡으신 건가요? 8월 6일 날로 잡았습니다. 예, 저는 거기를 한번 꼭 답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 좀 해주시고 여기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갈 계획이니 여기 그냥 사주차장 놀릴 게 아니라 이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